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교시 3영역 사회복지 법제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을 응시할 적에 3교시가 어렵고 그중에 특히 3교시 3영역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이 고갈되어서 뻔히 아는 문제도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 공부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체력 소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까짓것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체력을 가지고 까짓것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당락은 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교지당 40점, 전 평균 60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를 가지고 60점이면 120개 아니겠습니까? 120개와 119개는 전혀 다른데 바로 이 깜빡하는 알면서 틀린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재수 없는 상황이 또 1년을 또 보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교시를 보면은 3교시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하고 많은 법률 우리가 보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법률이 더 생기겠어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뭘 넣었어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이렇게 해서 마감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회복지 관련 법률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중에 출제 비중을 보면 지금 이번 시간에 진행해둘 총론적 입장에서 법학 개론에서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 보통 우리가 두 문제 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 최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 5문제 그리고 사회보험법에서 10문제인데 5문제는 정책론에서 나오니까 사회보험법에서 5문제 그리고 공공부조법에서 5문제 사회서비스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서 5문제 그러면 벌써 22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는 좀 보육으로 가니까 좀 뜸합니다만 한부모 가족 또는 긴급복지 지원, 기초연금 등등 많은 법률들이 한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가정폭력에 관한 또 성폭력에 관한 이런 법률들이 한 문제씩을 곧잘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보면 25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현 시간에 진행해둘 이런 총론적 입장과 사회보장기본법, 5대 사회보험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근자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고는 알겠지만 출제 비중이 뚜렷해진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해서 지역복지론에서 다루고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법 이런 법률에 의해서 적어도 우리가 20개 이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 4개를 찾기 위해서 다른 많은 법률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좀 그럴 때는 좀 전략적이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와 인연을 맺으셨다면 저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제 강의와 제 교재를 믿어주시게 된다면 공력을 좀 더 줄이면서도 개수는 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그리고 많은 시간을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런 현실이 못 되시잖아요. 그럴 적에는 제가 나가는 정도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문제 영역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총론이라고 적었는데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1번에 시공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 다 아시는 것이고 별표하실 것은 바로 2번입니다. 사회복지법은 단일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을 총칭하는 용어일 뿐이다 라는 2번의 첫째 줄을 보시고 그러면서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은 사회국가를 전제로 한다 라는 것도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을 포함한 법은 규범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규범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또 누구에게나 역시 똑같이 지켜야 하고 적용되어야 하는 공동체의 약속을 규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규범에는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 구성원들이